평소 뱃살 관리를 위해 적게 먹고 운동도 해보셨지만 유독 배만 안 빠졌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건강 자료와 동의보감의 기록을 샅샅이 분석해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나이살을 제대로 지키는 진짜 비결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바로잡아 거미형 비만을 해결하는 모든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내장 지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명확한 정답을 완벽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 한 잔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귀한 건강 정보를 선물 받는 기분으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거울을 보며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자꾸 나오는 모습에 한숨을 내쉴 적은 없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아주 위험한 건강 적신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두고 기운이 한 곳에 정체되어 생기는 병적인 상태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잡병편을 살펴보면 배가 불러오고 팔다리가 마르는 증상을 기가 소통되지 않아 생기는 적추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내장지방과 무척 닮아 있는데 장기 사이사이에 독소가 쌓여 염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를 넘어 심장과 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방대한 고전 문헌과 최신 연구 자료를 대조해 본 결과 거미형 비만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몸속에 독소가 가득 차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의 몸속에 쌓인 그 오래된 노폐물을 씻어내고 맑은 기운을 채우는 법을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중년이 되면 팔다리의 근육은 빠지고 배에만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일까요? 허준 선생님은 인체의 양기가 쇠하면 비위의 기능이 떨어져 습한 기운이 몸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복부에 고이면서 단단한 지방 덩어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풀이하자면 이는 호르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지방을 분해하던 호르몬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면에 섭취한 영양분을 배에 저장하려는 인슐린의 작용은 더욱 강해지면서 거미형 체형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폐경기 전후의 여성분들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남성분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복부를 모든 장기의 뿌리이자 기운이 모이는 바다라고 표현하며 이곳이 막히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였습니다. 배가 나오면 단순히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을 압박해 호흡을 짧게 만들고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결국 온몸으로 가야 할 맑은 피의 흐름이 방해받으면서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흔히 겪으시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인 느낌도 바로 이 복부독소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장 지방은 살아있는 염증 공장과 같아서 쉴 새 없이 우리 혈관으로 독성 물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돌며 관절을 아프게 하고 뇌의 인지 기능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팔다리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인데 이는 곧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비기어증이라 부르며 소화기 계통의 기운이 허해져 몸이 붓고 살이 차오르는 현상이라 설명합니다. 근육이 없으니 지방을 태울 엔진이 꺼진 것과 같아 조금만 먹어도 배만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보감의 가르침대로 우리 몸의 순환 체계를 바로잡고 막힌 곳을 뚫어주면 거미형 비만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옛 선조들은 인위적인 약물보다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통해 몸을 다스리는 식치, 식지를 가장 으뜸으로 쳤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리해드리는 해독법을 하나씩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선생님의 식사 순서인데 이는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섭취한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배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거친 음식을 먼저 먹어 위장을 채우는 법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현대의 식이섬유 섭취와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비결은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의 힘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차가운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따뜻한 기운이 돌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장의 냉기를 몰아내고 대사 스위치를 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려 독소를 정체시키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거미형 비만 해독의 1등 공신은 바로 무와 생강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 불릴 만큼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몸의 체온을 높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내장 사이사이에 낀 염증을 씻어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이 둘을 차로 끓여 드시면 뱃살 청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율무는 동의보감에서 의인이라 불리며 몸속의 습한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으뜸으로 꼽히는 약재입니다. 배만 볼록하게 나온 분들은 체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부종이 지방으로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율무는 이러한 과도한 수분을 조절하고 입맛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주는 아주 영리한 해독식품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식단 관리만큼이나 신경 쓰셔야 할 것이 바로 림프 순환을 돕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구와 같아서 이곳이 막히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복부에 정체되게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겨드랑이와 서해부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권장하는 아주 훌륭한 양생법입니다. 이는 복부의 기혈순환을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내장 지방이 쌓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여 자신의 배를 정성껏 어루만져 주시면 몸은 반드시 건강한 변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천천히 100걸음 정도를 걷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보행을 통해 비위의 기운을 돕는 것을 건강 유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섭취한 에너지가 복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밤늦게 드시는 야식은 거미형 비만을 만드는 가장 큰 주범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의 장기들도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독소가 됩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위장을 비워두어 몸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진정한 해독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살 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무너진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강의 핵심은 결국 순환과 절제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내장 지방이 쑥 빠지는지 그 놀라운 식단 비법을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장 지방을 태우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만 바꿔도 뱃살의 절반은 해결할 수 있는데요. 거미형 비만을 탈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콩은 오장을 보하고 기를 내리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 독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식단에 적극 활용하시면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복부 지방만 골라 태우는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식탁 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해독식품 중 하나는
바로 미역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장 속의 중성지방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설시키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해조류는 뭉친 것을 풀어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하였으니 뱃살을 빼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반찬은 없을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식초를 곁들이는 습관도 거미형 비만 해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내장 지방 연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후에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잔을 드시면 혈당 조절에 탁월하여 지방이 배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의 중심지인데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방 대사가 꼬이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간을 장군에 비유하며 몸의 방어 체계를 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간을 해독하는 대표적인 음식인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간의 기운을 북돋우고 몸속에 찬 기운을 몰아내어 지방 분해를 돕는 귀한 채소입니다. 또한 양파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동의보감의 원리에 따르면 양파는 뭉친 혈액을 잘 돌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 양파 하나만 꾸준히 올려도 선생님의 허리둘레가 몰라보게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수나 단당류가 많이 든 간식은 거미형 비만을 악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설탕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변해 배에 쌓이기 때문에 해독 기간만큼은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대신 달콤함이 그리울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철 과일을 소량 드시는 것으로 대체하여 입맛을 서서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침을 오객이라 부르며 최고의 소화제이자 보약으로 여겼습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물과 충분히 섞여야 위장의 부담이 줄고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뇌에 포만감 신호를 주어 과식을 예방하고 뱃살을 줄여줍니다. 식사 도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은 소화액을 희석해 오히려 해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후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식사 중에는 가급적 물 섭취를 줄이십시오. 이는 위장의 온도를 유지하고 소화력을 높여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의보감식 양생 비결입니다. 이제 식사법에 이어 우리 몸속 독소를 비워내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배의 지방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야 기운이 고르게 퍼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코르티솔 호르몬 조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생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해독의 핵심은 바로 질 좋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장기들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독소를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해독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므로 이 시간에는 반드시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뱃살 탈출의 지름길입니다. 따뜻한 물로 종욕을 하는 습관은 하체에 차가운 기운을 올리고 상체에 뜨거운 기운을 내리는 수승화강을 돕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며 종욕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복부의 냉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배가 따뜻해지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내장 지방 연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니 매일 저녁 15분만 투자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화가 나면 기가 위로 치솟아 배의 기운이 뭉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통해 횡격막을 자극하면 장 마사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내장 지방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크게 웃는 것도 아주 훌륭한 복부 해독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크게 웃으면 복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장기를 자극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무병장수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으니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식사법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몸에 익히신다면 거미형 비만은 어느새 선생님 곁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습관들이 모여 선생님의 100년 건강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복기해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뱃살을 빼는 식단과 습관을 넘어 우리 몸의 엔진을 다시 살리는 근육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미형 비만의 가장 큰 특징은 배만 나오고 팔다리는 마른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몸의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근육을 간의 외형이라 하여 간 기운이 튼튼해야 근육이 마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 몸의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기 때문인데요. 팔다리가 가늘어질수록 내장 지방은 더 빨리 쌓이게 되므로 뱃살을 빼고 싶다면 오히려 다리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걷는 것을 통해 기운을 다스리는 보행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숨이 살짝 찰 정도로 보폭을 넓혀 힘차게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이 자극되면서 복부에 정체된 기혈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내장 지방이 연소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이 걱정되어 운동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수평으로 들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무릎에 무리 없이 허벅지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양생법 중 하나인 거동 공부는 바로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 동의보감에서는 닭고기와 소고기를 기운을 보강하는 약으로 썼습니다.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여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드셔야 내장 지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와 달걀은 중년의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가성비 좋고 훌륭한 동의보감식 보양식 재료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거미형 비만을 탈출하는 4주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비워내는 정화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들어왔던 설탕과 밀가루를 끊고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무차를 마시며 위장의 냉기를 몰아내고 대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삼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치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여 간이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의보감에서 강조하는 소식과 절제는 몸속에 썩은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기운을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첫 주만 잘 버텨내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배의 가스가 빠지며 안색이 맑아지는 것을 선생님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2주 차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발효식품인 된장과 청국장을 식단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동의보감에서는 발효된 음식을 기를 소통시키고 장해독을 푸는 데 썼는데 이는 현대의 유산균 섭취와 같은 원리입니다.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배가 몰랑몰랑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단하게 뭉쳐있던 내장 지방이 분해되기 쉬운 상태로 변하고 있는 신호이니 이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매일 10분 정도 배꼽 주위를 문지르는 복부 마사지를 병행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3주 차는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지방 연소를 극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식단과 병행해야 하는데 스쿼트처럼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내장 지방 연소 스위치가 힘차게 켜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 근육이 생성될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추천하는 오미자차나 매실차를 곁들이면 근육의 피로를 풀고 기운을 돋워 운동 효과를 배로 높여줍니다. 선생님의 몸이 비로소 지방을 비우고 근육을 채우는 건강한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4주차는 변화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습관을 체득하는 안정화 단계입니다. 그동안 지켜온 식사 순서와 따뜻한 물 마시기,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이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평생의 건강은 한순간의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습관에서 결정된다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4주가 지났을 때 선생님께서는 허리둘레가 줄어든 것은 물론 활력이 넘치고 잠자리가 편안해진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거미형 비만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건강한 기운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시고 앞으로도 이 귀한 습관들을 보물처럼 소중히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하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뱃살을 빼려고 배를 때리거나 과하게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물으시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기운의 소통을 우선시합니다. 너무 세게 때리면 오히려 장기에 무리가 가고 어혈이 생길 수 있으니 따뜻한 손길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특정 건강 보조제에만 의존하시는 것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다이어트 약들은 일시적으로 수분을 빼거나 배변을 돕지만 근본적인 내장 지방 해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식탁 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간혹 뱃살을 빼려다 기운이 너무 빠져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급격한 단식으로 인해 몸의 원기가 상했기 때문인데 거미형 비만일수록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굶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먼저 분해하여 에너지로 쓰고 지방은 더 꽉 붙잡게 되어 결국 팔다리는 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항상 배가 고프지 않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오히려 해독에 유리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비위의 기운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하였습니다. 견과류 한 주이나 찐달걀 하나 같은 건강한 간식을 활용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몸이 위협을 느끼지 않게 달래가며 해독을 진행하십시오. 선생님들 중에 술을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거미형 비만 탈출을 위해 술은 잠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술은 열독을 품고 있어 간을 상하게 하고 몸속의 습열을 조장하여 배가 나오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술과 함께 먹는 안주는 대부분 지방으로 직행하여 내장 사이에 끼게 되니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술잔 대신 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먹는 것으로 푸는 습관 또한 복부 비만의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찾아 일시적인 쾌락을 얻으려 하지만 이는 결국 뱃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땐 단 것 대신 동의보감에서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연꽃씨앗인 연자육차를 드셔보시면 불안감도 사라지고 뱃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와 복부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리가 굽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장기가 아래로 처지면서 배가 더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척추를 우리 몸의 대들보라 하였는데 자세만 바로 세워도 기혈순환이 좋아져 복부의 군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으니 항상 가슴을 펴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거미형 비만, 해독의 숨은 공신으로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를 추천해드립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사가 고기를 먹고 체한 것을 내리고 오랜 식적을 부수는 데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식후에 산사차를 한 잔 드시면 지방 분해를 돕고 장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올금 혹은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사귀고 지방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올금은 기가 막힌 것을 풀어주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살짝 넣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면 내장지방이라는 염증 덩어리를 녹여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매일 드시는 소금의 양도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짜게 드시면 몸속에 수분이 정체되어 부종이 생기고 이것이 오래되면 비계로 변해 배에 쌓이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짠맛은 신장을 상하게 하고 혈압을 올린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가급적 싱겁게 드시고 대신 신선한 채소의 풍미를 즐기는 식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녹차 또한 훌륭한 해독 음료인데 동의보감에서는 차를 마시면 기름기를 씻어내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지방 연소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찬 성질이 있으니 몸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하게 우려내어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거미형 비만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단순히 날씬해지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과정입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돌보는 마음이 깃들 때 비로소 진정한 해독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내용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선생님의 건강 인생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거미형 비만 탈출 4주 프로젝트의 상세한 실천 지침을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주차 정하기에는 식단 기록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무심코 먹었던 사탕 하나나 믹스커피 한 잔이 어떻게 내 뱃살을 만들어 왔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차 순환기에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찜질을 병행하시면 해독 속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파티나 콩을 주머니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배 위에 올려두면 장의 냉기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동의보감의 온구법은 바로 이처럼 환부의 온기를 더해 병을 고치는 지혜로운 방법이니 집에서 편히 실천해보세요. 3주차 강화기에는 단백질 섭취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하는데 이때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북어입니다. 북어는 기운을 돋우고 독소를 해독하는 데 으뜸이며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북어는 몸속의 온갖 독을 푸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니 해독 기간 중에 북어국을 자주 챙겨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또한 3주차에는 하체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 계단 오르기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올라갈 때는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고 내려올 때는 관절 보호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내장 지방 연소 효과가 훨씬 높으며 중년의 심폐기능 강화에도 최고의 운동입니다. 4주차 안정기에는 그동안의 변화를 점검하며 나만의 건강 수칙 3가지를 정해보십시오. 예컨대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와 식사 순서 지키기,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수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 삶의 질서를 스스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식습관이 입맛에 맞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비로소 건강한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단맛과 짠맛에 길들여졌던 혀가 자연의 맛을 느끼게 되면 과식하라고 시켜도 몸이 먼저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 없이 내장 지방을 영원히 퇴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이자 동의보감의 가르침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챙기셔야 할 생활 속 작은 지혜로 화장실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해독의 마지막 정점이자 완성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장 속 노폐물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장이 깨끗해야 맑은 기운이 멀리로 올라가 정신이 총명해지고 몸이 가려워집니다. 가끔 기운이 없을 때 드시는 보약도 체질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뱃살이 많은 분이 무턱대고 당분이 많은 보양식을 드시면 오히려 내장 지방만 늘리는 꼴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체질을 나누어 처방하였듯이 선생님의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소중한 내 몸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거미형 비만 해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정성의 결과물입니다. 허준 선생님이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기록하신 동의보감의 지혜가 오늘날 선생님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반드시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뱃살이 쌓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듯 그것을 비워내는데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새 가벼워진 허리와 맑아진 눈빛을 가진 선생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미형 비만이라는 산의 정상에 거의 다다랐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단순히 멀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며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의 핵심 정신은 스스로 몸을 다스리는 치미병, 즉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자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복부는 오장육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옥한 대지와 같습니다. 대지가 오염되면 그 위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이 시들듯이 복부의 내장 지방과 독소가 쌓이면 전신의 생명력이 시들게 됩니다. 뱃살을 비워내는 과정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선생님의 생명 에너지를 다시 맑게 정화하는 신성한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칠정이라 하여 7가지 감정이 지나치면 기운이 뭉쳐 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복부의 적추로 쌓여 배를 나오게 만들기도 하니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고생했다, 사랑한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독을 진행하시면서 가끔 유혹에 흔들려 과식을 하거나 운동을 거르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동의보감의 양생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물 흐르듯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실수가 전체의 실패가 아님을 잊지 마시고 다시 차 한 잔의 여유를 찾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꼿꼿한 자세와 가벼운 몸을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보약을 드셔서가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에서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오늘부터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투박하지만 정직한 자연의 식재료로 몸을 채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미형 비만 해독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도 1년에 2번 정도는 집중정화 기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몸의 기운도 함께 변하는데 이때 맞춰 몸속을 한 번씩 비워주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절기마다 건강법을 달리 제시한 이유도 바로 우리 몸과 자연의 리듬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해지시면 그 밝은 에너지는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타인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해독법을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함께 걷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 속에 진정한 치유와 행복이 깃들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긴 대장정의 마지막 장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거미형 비만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성껏 몸을 돌본다면 선생님의 후반기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지혜가 선생님의 앞날에 늘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귀한 걸음 해주시고 집중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방대한 자료와 동의보감의 비법들이 선생님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당장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새로운 건강 인생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의 건강한 하루와 평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의 평생 건강 가이드로서 언제나 이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